죄송하지만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딸이 엄마가 필요해서. 경상도 작은 마을 5살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 남자는 빚에 쪼들리던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둘의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아침 햇살이 논밭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끝자락에 낡은 단층집 한 채가 있었는데요. 30대 중반의 남자 준호가 5살 난 딸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을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 서연이가 혹시 이불을 걷어찼을까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잘 자고 있네. 준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밥과 김치,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배고파? 우리 공주님 일어났네?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세수부터 하고 와. 서연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딸아이가 세수하는 소리를 들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 몇 장이 오늘 아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아빠, 우리 반 친구들은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준대. 준호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5살 난 딸아이가 이제 슬슬 엄마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버스를 타고 읍내 시장 근처에 내렸습니다. 게시판에서 본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에는 여러 나라 여성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신부 소개라는 문구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무실 안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어느 나라 여성을 원하세요? 그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준호에게 여러 나라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이 담긴 앨범을 펼쳐 보였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순하고 착하고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하죠. 준호는 앨범을 넘기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체 비용은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항공료, 비자, 혼인 절차 비용 모두 포함해서요. 1,200만 원. 준호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당장은 그 돈이 없어서요. 그러시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오세요. 여자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연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준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이번 달 것도 안 갚고 도망 다니면 어떡해.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돌아보며 험악한 얼굴로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경찰 부를 겁니다. 남자는 준호를 한번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채, 오늘은 봐주지. 다음에 또 안 갚으면 그땐 가만 안 둬. 남자가 떠나고 난 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여자는 준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옷은 헝클어져 있었고 가방에서는 물건들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은주예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은주는 가방을 챙기며 준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제가 일하는 카페 주인이에요. 제가 빚을 많이 져서요. 빚이요? 네,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하면서 갚고 있는데 월급이 적어서 쉽지가 않네요. 준호는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예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외로움을 느껴왔기에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온 지 오래되어서 익숙해요. 그런데 준호 씨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5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힘드시겠어요. 딸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국제결혼 알아보러 왔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주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가진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딸아이 유치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에게 인사를 하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가는 내내 준호의 머릿속에는 은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은주라는 여자, 그녀도 혼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버이날 카드 만든대. 그래, 우리 서연이 아빠한테 카드 만들어 줄 거야? 응. 근데 친구들은 엄마 카드도 만든대. 준호는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난 뒤
준호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다시 읍내로 나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은주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증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은주가 일한다고 했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은주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도 준호를 발견하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주는 손님 서빙을 마치고 준호가 앉은 테이블로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준호 씨는요? 저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은주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주인이 안쪽에서 나오며 은주를 불렀습니다. 야, 은주야. 손님 많으니까 빨리 서빙해. 네, 알겠습니다. 은주는 준호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은주가 서연이의 엄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는 생각과 은주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아빠가 머리 묶어줄게. 아빠 손재주 좋잖아. 응, 아빠 머리 묶어주는 거 좋아. 근데 친구들이 엄마는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봐. 준호는 딸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이 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서연이를 키워왔고 이제 5살이 된 딸아이는 점점 더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지금 먼 곳에 있어. 나중에 우리 서연이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언제? 나 이제 5살인데? 준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준호는 서연이를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이장 부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참 예쁘게 컸네. 근데 준호 씨,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서연이가 착해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이장 부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준호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고 서연이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그래, 우리 공주님. 조심히 다녀와. 준호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시판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신부 소개. 성실하고 착한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광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편으로 과연 국제 결혼이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준호는 마을 이장댁 밭일을 돕기 위해 나갔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제법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었고 준호는 농번기마다 일손을 거들며
품삯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점심 먹고 가거라. 이장이 준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이장 부인이 차려놓은 밥상에는 푸짐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뭘 그래? 우리 준호가 없으면 농사일 누가 하겠니? 밥을 먹는 동안 이장 부인이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서연이 엄마 얘긴데 말이에요. 혹시 재혼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저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 씨 성실하고 착한 거 마을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국제 결혼도 많이 하더라고. 우리 마을 옆 동네 김서방도 베트남에서 장가 갔잖아. 준호는 마침 아침에 본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국제 결혼이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1,000만 원 정도 들던데. 준호 씨 형편에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 준호에게 1,000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품팔이로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에 그런 돈을 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는 서연이를 데리러 유치원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공주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서 아빠하고 나 그렸어. 그래, 아빠한테 보여줄래? 서연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도화지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 2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그림에는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그려져 있었지만 서연이의 그림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림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딸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아, 저녁 먹고 아빠랑 산책할까? 좋아. 저녁을 먹고 난 뒤 준호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준호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밭일을 하면서도 계속 은주 생각이 났습니다. 이장댁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잠깐 쉬면서 물 좀 마셔라. 고맙습니다, 이장님. 이장은 준호 옆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보이던데?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내가 봐도 얼굴에 다 쓰여 있더라. 서연이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이제 엄마가 없다는 걸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이 다 엄마가 있는데 혼자만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제 결혼 알아본 거고? 네,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이장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까? 무슨 방법이요? 형식상 결혼이라고 하는 거야.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서연이한테 법적으로 엄마를 만들어줄 수 있어. 준호는 깜짝 놀라며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물론 상대 여자가 동의해야 하는 거고 서로 조건을 맞춰서 하는 거야. 여자는 빚을 탕감받거나 생활비를 받고 남자는 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는 거지. 준호의 머릿속에는 즉시 은주가 떠올랐습니다. 200만 원의 빚에 시달리던 은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장님,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혼인신고는 합법이야. 다만 진짜 부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형식상으로만 하는 거지. 나중에 조건이 끝나면 이혼하면 되고.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장의 말이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처럼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 완벽한 방법이 어디 있나? 준호 너나 그 여자나 둘 다 필요한 거라면 서로 도와주는 거지 뭐. 이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해봐. 서연이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야. 그날 저녁 준호는 서연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 밥 안 먹어? 아, 먹는다. 우리 서연이 많이 먹어. 서연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다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 생기면 좋겠어. 준호는 순간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딸아이의 솔직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꼭 엄마 만들어줄게. 진짜? 언제?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은주를 다시 만나서 제안을 해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다시 읍내로 향했습니다. 은주가 일하는 카페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오전 10시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또 오셨네요. 은주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주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준호와 함께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기 은주 씨, 제가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무슨 제안이요? 은주 씨가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빚을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저희 사이도 아닌데 왜 그런 제안을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식상으로만 저와 결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딸 서연이에게 법적인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입니다. 같이 살 필요도 없고 진짜 부부처럼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딸 생각을 하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무리 빚이 있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은주 씨,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은주는 돌아서서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벤치에 남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무리한 부탁이었던 것일까요?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로 돌아온 준호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빠, 왜 슬퍼 보여? 아니야, 아빠 안 슬퍼. 우리 서연이 배고프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은주의 거절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어 서연이를 재우고 난 뒤 준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준호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아직 안 잤구나.
이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아까 낮에 한 얘기 말이야. 혹시 그 여자한테 제안했어? 네,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장은 준호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랐겠지. 갑자기 그런 제안을 받으면 누구나 거절할 거야.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방법은 좋았어. 다만 접근이 너무 급했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빚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분명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일단 며칠 기다려봐.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봐. 정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법이야. 그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장의 말에 준호는 조금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밭일을 하고 저녁에 데리러 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준호가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집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준호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카페 손님한테 물어서 찾아왔어요. 준호 씨, 저 그 제안 다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은주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커다란 눈망울로 낯선 여자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누구야? 응, 아빠 친구야. 인사해봐. 서연이는 수줍게 은주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서연이구나. 이모 이름은 은주야. 은주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의 맑은 눈동자와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은주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아빠가 이따가 들어갈게. 응, 알았어.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준호와 은주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저 사흘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준호는 은주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은주는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빚이 있어도 그건 아니라고요. 네, 이해합니다. 근데 카페에서 일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빚은 200만 원인데 카페 월급으로는 3년은 걸려요. 그동안 주인한테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고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이 또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문득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은주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 저 정말 조건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주 씨의 200만 원 빚을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은주 씨는 원하시는 곳에서 사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 서연이를 만나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부부처럼 지내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겁니다. 은주 씨 인생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에서는 서연이가 혼자 놀며 종알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 이러시는 거죠? 네, 제 딸이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없다고 놀림받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중에 제가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바로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은주 씨의 인생을 묶어두려는 게 아닙니다. 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대신 약속 지키셔야 해요. 저한테 다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고도 특별한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은주의 빚을 갚기 위해 마을 농협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없이 살아온 준호에게는 큰 빚이었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카페 주인을 찾아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카페 주인은 돈을 받고 나서야 은주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자유해요. 준호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짐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혼인신고하러 가야죠. 두 사람은 읍내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하시는 거죠? 신랑 신부분 신분증 주세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준호와 은주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읍내에서 작은 방이라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은주 씨,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은주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씀이세요? 그건 처음 약속과 다른데요.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살되 각자 방을 쓰는 겁니다. 서연이한테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고요. 은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읍내에서 방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은 따로 써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준호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서연이는 은주가 온다는 말에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아빠, 이모가 우리 집에 와. 응, 이제 은주 이모가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와, 좋아.
서연이는 은주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안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서연아, 이모한테 방 구경시켜줄래? 응, 이모 이리 와. 서연이는 은주의 손을 잡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로 가득 차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닙니다. 은주 씨는 쉬세요. 아니에요. 같이 살면 같이 해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짓고 은주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손발이 맞았습니다.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은주 옆에 앉아 연신 말을 걸었습니다. 이모, 내일 유치원 같이 갈 거야? 응, 이모가 데려다 줄게. 진짜? 좋아. 준호는 딸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연이를 재우고 난 뒤 준호와 은주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은주 씨는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서연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요. 저도 서연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저렇게 순수한 아이는 처음 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준호 씨. 그렇게 준호와 은주, 그리고 서연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낯선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준호네 집에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던 준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은 마을의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장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장김치가 담긴 큰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댁에 새로 오셨다며? 내가 반찬 좀 가져왔어. 은주는 당황하며 이장 부인을 맞았습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은주를 아내라고 소개했지만 은주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이고, 참 이쁘게 생겼네. 준호가 복 받았어. 어디서 만났어요? 이장 부인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읍내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 참 인연도 신기하지. 준호가 혼자 서연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든든하겠네. 이장 부인은 김치통을 부엌에 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 살림 잘하시네. 준호한테 잘해주고. 네, 그럴게요. 이장 부인이 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된장을 가져왔고 건너편 집 아주머니는 계란 한 판을 들고 왔습니다. 모두들 은주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이웃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은주에게 이런 경험은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 때 준호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여기는 원래 이래요. 서로서로 나눠 먹고 살거든요. 준호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이 마을의 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참 좋으시네요. 네, 제가 서연이 혼자 키울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은주 씨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이장 부인이 준 김치와 옆집 할머니가 준 된장으로 만든 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이는 은주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연신 밥을 먹었습니다. 이모, 이거 맛있어? 응, 정말 맛있다. 서연이도 많이 먹어. 서연이는 은주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웃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형식상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가족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서연이를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민수 엄마예요. 한 젊은 여자가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라고 합니다. 서연이 엄마시구나. 서연이 참 착하던데. 우리 민수랑 친구예요. 은주는 서연이 엄마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버스가 도착하고 서연이가 버스에 올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서연이를 보며 은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빚에 쪼들리며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밭에 나가기 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오늘 이장님 댁 밭일 가야 해서요. 점심때쯤 올게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가 나간 뒤 은주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은주에게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은주는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슈퍼였지만 필요한 물건은 다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슈퍼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준호네 집에 새로 온 며느리지? 참 이쁘네. 감사합니다. 준호가 착한 애야. 잘 살아라. 할머니는 은주에게 사탕 몇 개를 더 주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저 멀리서 준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은주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 보러 갔었어요? 네, 저녁 재료 좀 샀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준호는 은주가 든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아내분이랑 다정하게 걷네.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은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식상의 부부일 뿐인데 마을 사람들은 진짜 부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불편하시죠? 마을 사람들이 자꾸 그러시니까. 아니에요. 다들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괜찮아요. 저한테는 낯선 경험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은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때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서연이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은주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가족 그림.
아빠랑 나랑 이모 그렸어. 서연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도화지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준호와 서연이 둘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은주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이에게 자신은 이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다. 우리 서연이 그림 천재네. 선생님도 예쁘다고 했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서연이는 은주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이모, 이 책 읽어줘. 그래, 어떤 책인데? 엄마 까투리. 서연이가 건넨 책은 동화책이었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까투리 엄마가 살았어요. 까투리 엄마는 아기 새들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은주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은주는 계속 이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불이 났어요. 까투리 엄마는 날개를 활짝 펴서 아기 새들을 보호했어요. 불이 다 지나가고 까투리 엄마는 아기 새들을 무사히 지켰답니다. 이모, 엄마 까투리는 안 죽었어?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안 죽었어. 아기 새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다행이다. 서연이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고 서연이도 은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서연이를 재운 뒤 준호와 은주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 마을 생활 적응 좀 되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람들도 다 좋으시고 서연이도 은주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서연이가 너무 예뻐요. 저렇게 순수한 아이는 처음 봐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서연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은주 씨한테 많이 받았어요.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식상의 부부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도 익숙해졌고 서연이와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저녁에는 서연이를 데리러 가는 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슈퍼에 갔다가 은주는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읍내 카페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미선이었습니다. 은주야, 너 여기서 뭐해? 미선아, 오랜만이다. 너 카페 그만두고 어디 갔냐고. 연락도 안 되고. 은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어. 여기 마을에 사는 사람이랑. 진짜? 갑자기? 그 빚은 어떻게 했어? 다 갚았어.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갚았는데? 그 많은 돈을. 남편이 도와줬어. 미선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너 설마 이상한 거래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어. 은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은주야, 조심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미선의 말이 은주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미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미선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무언가를 요구할 것일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은주의 손놀림은 어색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로 물을 썰다가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아! 은주는 흐르는 피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밭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 무슨 일이에요? 손가락을 좀 베었어요. 준호는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는 준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평소랑 달라 보여요. 준호의 질문에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장 보러 갔다가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그래서요? 그 친구가 우리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갑자기 결혼했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 관계가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요. 준호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은주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세요? 나중에라도 다른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 저는 진심으로 서연이한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주 씨한테 다른 걸 바라는 건 없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만약 제가 은주 씨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은주는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와 은주를 데리고 읍내로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들이 갈까요? 좋아요. 나들이. 서연이는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은주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읍내 시장을 구경하고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준호와 은주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이모, 오늘 진짜 재밌다. 그래. 우리 서연이 좋아하니까 아빠도 기뻐. 점심을 먹고 난 뒤 세 사람은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는 그네를 타며 깔깔 웃었고 준호와 은주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웃는 서연이를 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서연이는 정말 천사 같아요. 은주 씨 덕분입니다. 은주 씨가 오고 나서 서연이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일하던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은주가 한 남자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준호의 한 손과 은주의 한 손을 잡고 사이에서 뛰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서연이가 구령을 외치면
준호와 은주가 서연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다리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댁 맞으시죠? 저는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혼인신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은주도 부엌에서 나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혼인신고 하셨죠? 그런데 신고서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상한 점이요? 네, 신부 측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은주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던 것입니다. 그게 제가 실수로 잘못 적었나 봅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서 정정하셔야 합니다. 이대로는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은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정정하겠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난 뒤 준호와 은주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은주 씨,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다시 정정하면 되죠.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라는 게 새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과연 옳은 것일까? 준호와 서연이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가족을 만드는 게 맞는 걸까? 새벽이 되어 은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은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으려는데 갑자기 서연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모. 서연이가 잠옷을 입은 채로 나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아직 안 잤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 이모는 뭐해? 은주는 가방을 든 채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는 은주의 가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모, 어디가? 서연아, 저기. 이모 떠나는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싫어. 이모 가지 마. 서연이는 은주에게 달려와 꽉 안겼습니다. 작은 몸으로 은주의 허리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모, 제발 가지 마. 나 이모 없으면 안 돼. 은주는 서연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도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주가 가방을 든 모습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은주 씨, 떠나시려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준호 씨. 저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준호는 천천히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진짜 가족이 뭔지 아세요?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비록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준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가 서연이를 대하는 모습 봤어요.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이었지만 서연이와 지내면서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모, 나 사랑해?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럼 가지 마. 우리랑 같이 있어줘. 은주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입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모가 잠깐 헷갈렸어. 안 갈게. 진짜? 응, 진짜야.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가방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준호와 서연이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을 때 이미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로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모, 오늘 안 가는 거지? 응, 안 가. 이모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와, 좋아.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비록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들은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자신들을 봤던 카페 주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서연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갑자기 낯익은 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은주가 일하던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은주야. 카페 주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꼬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서연이를 자신의 뒤로 감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내가 내 빚 갚아줬다며? 그것도 시골 총각이랑 위장 결혼해서? 카페 주인은 팔짱을 끼고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은주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장 결혼 아닙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봤어. 너 여기 와서 겨우 2달밖에 안 됐잖아. 갑자기 결혼? 누가 믿겠어. 주인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빚은 다 갚았잖아요. 상관 있지. 너 나한테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무슨 소리예요? 카페 주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빚 갚는다고 사인한 거 기억나? 그 계약서에는 1년 동안 카페에서 일한다는 조건이 있었어.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급하게 사인했던 터라 자세히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지만 빚은 다 갚았잖아요. 빚을 갚았어도 계약은 유효해. 너 지금 계약 위반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는 무서운 아저씨를 보며 은주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모 무서워. 괜찮아, 서연아. 이모가 지켜줄게. 카페 주인은 은주에게 명함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잘 생각해. 주인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이모, 집에 안 가? 서연이의 목소리에 은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아직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서연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준호 씨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하나?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하면 또 짐이 될 것 같았고 혼자 해결하자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밝네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사실 은주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지만 준호는 은주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은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서연이를 재우고 난 뒤 준호는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은주 씨 표정을 보면 알아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시죠?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 주인이 찾아온 것, 계약서의 조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준호는 은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 어디 있어요? 제가 카페 그만둘 때 받았는데 짐 속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내일 제가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볼게요. 변호사요?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괜찮아요. 은주 씨 문제는 저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은주는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걸까? 자신은 준호에게 빚만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제가 계속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은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은주가 찾아낸 계약서를 들고 읍내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이장이 알려준 변호사였습니다. 이 계약서를 좀 봐주세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적혀 있네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이쪽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차가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카페 주인이 은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자기 뒤에 감추고 주인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일주일 안에 연락하라고.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너는 내 말 안 들을 것 뻔하잖아. 준호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카페 주인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순진한 총각이구만. 이 여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 빚 갚으려고 당신이랑 위장 결혼한 거잖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어떻든 당신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빚은 다 갚았고 계약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변호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카페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변호사? 네, 만약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카페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닐 거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위장 결혼한 거라고. 그러세요. 하지만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카페 주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집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는 안 끝나. 차가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은주의 치마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 이모. 이제 괜찮아, 서연아. 다 끝났어. 준호는 은주에게 다가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이제 저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은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은주와 서연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평화롭게 살아요.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떠나면서 마을 사람 몇 명에게 은주의 과거와 위장 결혼 이야기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갔을 때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원래 카페에서 일했대. 빚 때문에 결혼했다던데? 위장 결혼 아니래? 은주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를 버스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은주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막 마을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이장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이장 부인도 소문을 듣고 자신을 나무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은주 씨, 나 좀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이장 부인은 집 안으로 들어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마을에 소문 돈 거 알아? 네,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해? 은주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장 부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랑 결혼한 거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보기엔 은주 씨가 준호한테도 서연이한테도 정말 잘해주던데. 하지만 사람들 입은 못 막아.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은주 씨가 계속 잘해주면 돼. 이장 부인의 위로에 은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우리 마을 사람들 처음엔 낯설어 해도 금방 받아들여. 걱정하지 마. 이장 부인이 돌아가고 난 뒤 은주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을 때 은주는 준호에게 마을의 소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준호 씨, 마을에 우리 이야기가 다 퍼진 것 같아요. 알아요. 제가 밭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준호 씨까지. 준호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떳떳하게 살면 돼요. 하지만 서연이가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제가 지킬게요. 우리 가족 모두 지킬게요. 준호의 확고한 태도에 은주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주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피하듯 지나갔고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이모, 친구들이 나보고 이상하대.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가짜 엄마래. 돈 때문에 온 거래. 은주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연아, 이모는 진짜야.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 나도 이모 사랑해. 근데 왜 친구들이 그래? 은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연이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호와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고 이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포기할 수 없어. 은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소문에 주눅 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고 서연이의 도시락도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모, 오늘 도시락 진짜 예쁘다. 그치? 이모가 서연이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호도 식탁에 앉으며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 오늘 표정이 다르네요. 네, 준호 씨. 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은주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침을 먹고 은주는 서연이를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갔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주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가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몇몇 엄마들은 어색하게 대답했고 몇몇은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서연이를 태운 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 이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장 부인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이장 부인은 은주의 결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일이 마침 마을 회의 날이거든. 그때 다들 모이니까 그때 얘기해봐. 감사합니다, 사모님. 다음 날 저녁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마을 회의였습니다. 은주는 준호와 함께 회관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는 이장 부인이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회관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은주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주를 향했습니다.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호네 집 은주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 은주 씨, 나와서 얘기해 보소.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씨와 결혼한 은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제 이야기가 많이 퍼진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빚이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준호 씨와 결혼했다는 소문 말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2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준호 씨는 서연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에 의해 결혼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주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진짜 딸처럼 소중해졌고 준호 씨는
제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비록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입니다. 은주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호 씨와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고 여러분과도 이웃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장 부인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에 이어 한 명, 두 명 박수가 늘어갔습니다. 잘 말했어, 은주 씨. 그래, 진심이 보이네. 우리 마을에 잘 왔어. 어르신들이 하나둘 은주를 격려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몇몇 마을 사람들이 은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 씨, 미안해. 우리가 소문만 듣고 판단했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고. 네,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장 부인이 서연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서연이가 은주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놀았어? 응,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줬어. 이장 부인은 은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은주 씨. 용기 내서 말하길 잘했어. 고맙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덕분입니다. 뭘 은주 씨 혼자 잘한 거지. 이제 마음 편히 살아. 이장 부인이 돌아가고 난 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고생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응, 진짜 가족이야. 준호와 은주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했다. 무섭고 떨렸지만 해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 이곳이 내 집이고 준호 씨와 서연이가 내 가족이라는 게 실감난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주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장을 보러 가면 슈퍼 할머니가 덤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친구들이 우리 엄마 예쁘대. 정말? 응. 그리고 선생님이 가족사진 그릴에서 아빠랑 엄마랑 나 그렸어. 서연이는 이제 은주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이모 아니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 응, 엄마. 서연이는 은주에게 안기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서연이를 꼭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은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밤 10시 서연이를 재우고 난 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은주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정정하는 일 기억하세요? 그거 아직 안 했거든요. 아, 맞아요. 깜빡했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주 씨, 저희 처음에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은주 씨가 정말 소중합니다. 은주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호는 반지를 꺼내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짜 부부가 되어주시겠어요?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준호는 은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아니, 이제 그냥 은주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저도 준호라고 부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제대로 할게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웃으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랑 신부분 서명해 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떨림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서명이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의 말에 서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엄마.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바깥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은주는 서연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야호! 좋아. 서연이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이 웃으며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장 부인과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준호야, 은주 씨. 진짜 부부 됐다며? 축하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떡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와 은주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장 부부와 몇몇 이웃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주 씨,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 준호도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네. 이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서연이를 재운 뒤 준호와 은주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주야, 행복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편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 은주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 운명이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아니 준호, 약속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진실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에는 푸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서연이는 1살 더 먹어 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뒷산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기 봐. 하늘이 빨개. 정말 예쁘다, 서연아. 서연이는 준호와 은주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지? 그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준호와 은주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약으로 맺어진 인연이 사랑으로 꽃피운 것입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준호와 은주 그리고 서연이의 새로운 삶이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호, 고마워요. 나를 받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빨리 가자. 서연이가 앞서 달려갔습니다. 준호와 은주는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주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준호와 은주 그리고 서연이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진실한 사랑과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